자, 수업합시다. 수업합시다. 자, 우리 경우의 수 한번 해볼까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재밌다. 네. 재밌는 얘기 시작해보자. 재밌니? 경우의 수가 어디서 경우의 수는 뭘 위해서 만든 걸까? 경우의 수는 결국 사실 중학교 때 얘랑 세트로 같이 뭘 배우죠? 확률을 같이 배우죠, 그죠? 확률에서 출발한 거야. 확률을 구하기 위해. 응? 도박이라고 그치. 확률은 뭐야? 도박이야. 도박에서 출발했어. 이게 뭔 개소리시죠? 확률이 참고로 이건 다 기록에 있어요. 여러분, 확률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수학 이론들 전부 다 공수 원에 나와 있는 거 대부분 기원 전 아니면 기원 후 한 서기 한 12세기? 13세기? 정도 선에서 다 사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지? 한 1500년대, 600년대로 넘어오기만 해도 와, 이걸 내가 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수학이 많아요. 진짜 어려워요. 다 대학교 가서 네? 현대 수학은 뭐예요? 응? 현대 수학. 현대 수학이요? 현대 수학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이해를 못했거든. 똑바로. 진짜 더럽게 어려워. 분론 이런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요? 분론, 채론, 환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건 수학과만 배우고 수학과는 수학 교육과만 배우는데 그런 거 배우기 시작하면 그냥 드는 생각은 저거밖에 없어. 나는 수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천재가 많았구나 라는 거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튼 확률이 거의 여러분이 배우는 이론 중에서 가장 최신 거거든. 최신 거. 저건 17세기인가 18세기에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어. 이게 확률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옛날에 프랑스에 도박 생각을 해봐. 수학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옛날에는 돈 많고 시간 많은 한량 백수들이 취미 삼아 하던 게 수학이었어. 너무 진짜야.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생각해. 여러분 머릿속에 수학자 아는 사람 코시? 내가 하도 수업 시간에 코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기억하나? 코시도 있고 뉴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지? 피타고라스 그래 그런 사람들. 생각해봐. 피타고라스 너네 직업이 뭐야? 철학자.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한량 백수죠. 그죠? 야, 뭔가 생업에 종사를 했겠냐?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애들 모아놓고 여기서 애들 모아놓고 이제 노가리 슬슬 까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 저 사람 똑똑하다 이러면 그게 철학자의 시작이잖아 사실. 그죠? 한량 백수들이 많았어요. 그럼 한량 백수들이 돈 많고 시간이 많잖아. 뭐래? 도박을 하는 거지. 카드 게임이나 하면 돼. 시간 때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프랑스 그래서 수학자는 아니고 어떤 사람 3명이 한량 귀족 백수들이었겠지. 그지? 애들이 모여가지고 카드 게임을 한 거야. 포커 같은 걸 쳤겠죠. 카드 게임을 하는데 얘네가 막 카드 게임을 재밌게 하다가 어떤 룰로 하기로 했냐면 승자가 여기 판돈을 다 가져가자. 1등 3명이 나왔는데 1등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걸로 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게임을 한 거야. 승부가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승부가 안 났어. 망했어. 자, 미친놈들 밤새 게임을 했으면 승부가 나야 되는데 밤새 게임을 했는데 승부가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아무리 한량 귀족 백수들이어도 일단 집에는 가야 될 거야. 그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판돈을 보고 이거 어떻게 나누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현재 1등이 그래도 미미한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현재 1등이 그냥 돈을 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2, 3등이 그러면 빡치잖아. 야, 역전할 수 있는데? 더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죠?
그러면 공평하게 나눌까? 그랬더니 2, 3등이 억울하잖아. 아 1, 2등이 억울하잖아. 야씨 우리가 게임 계속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 너 왜 단어를 똑같이 가져가? 네가 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래서 이 쓸데없는 시간은 많고 돈도 많고 이제 할 일은 없는 한량 백수들이라고 했잖아. 그지? 수학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수학자한테.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랑 페르마한테 편지를 써요. 정확히 말하면 둘 중 한 명한테 썼는데 내가 누구한테 썼는지까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둘 중 한 명한테 편지를 탁 썼어.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서로. 그리고 그때 그 편지에서 처음 등장한 게 확률이에요. 확률. 이러니까 누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에 입각해서 누가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나왔던 게 확률이에요. 확률은 어디서 출발한 거야 사실? 도박에서 출발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확률은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한 거야?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현실을. 도박을 돈을 어떻게 나올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죠? 현실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출발한 게 확률이고, 그래서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당연히 경우의 수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조금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시작하기 앞서서 사건과 경우의 수 나오는데 이런 거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인생하면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학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는 이제 표본 공간이 뭐고 막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인생 살면서 하는 쓸모가 없어. 니들이 통계학 전공하면 그때쯤 쓸모가 생겨. 그치? 통계 전공할 사람은 없어 보이고 수학 전공할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뭐 사건 이런 건 무시하시고 대부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합이랑 곱입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그치?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까지 쉽게 해. 대부분. 이런 건 쉽잖아. 1, 2, 3, 4,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자, 4자리 수를 만들고 싶어요. 경우의 수 몇 개야? 4, 3, 2, 1 다 곱하면 14라는 거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곱했어. 그지? 근데 막 언제는 더해서 풀잖아. 그죠? 언제는 곱하고 언제는 더하는 거야. 책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와있죠. 동시에 발생하면 곱해라. 동시가 아니면 더해라. 이렇게. 맞죠? 너는 동시란 말이 와닿니?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주사위 2개를 굴릴 거야. 동시에 던질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그냥 순차적으로 굴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하나 굴리고 한 2시간 있다가 하나 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걔는 더해? 동시가 아닙니다. 아니지. 똑같이 경우에서는 6 곱하기 6, 36이잖아. 그지? 동시가 뭔데? 수학적으로 동시가. 그냥 안 와닿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중학생 때는 그냥 막 더하고 곱하고 막 그렇게 해서 풀라고 시킵니다. 맞죠? 근데 더 경우의 수를 완전 처음 배울 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몰라요. 일단 나 때는 배웠어요. 나 때는 배웠어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야 주사위 2개를 굴려봐. 주사위 2개를 굴려봐. 그러면 얘네가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6 곱하기 6이죠 선생님. 저런 병신 같은 문제도 제가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 그지? 뭐라 그래? 얘네는 그림을 그려요. 첫 번째 주사위에 1이 나왔어. 자, 두 번째 주사위에 뭐가 나올 수 있어? 1, 2, 3, 4, 5, 6 총 6개가 나올 수 있겠죠. 6개가 나왔어요. 자, 첫 주사위가 2가 나왔어. 얘도 몇 개 나올 수 있어? 1부터 6까지 6개가 나올 수 있지. 맞지? 3에서도 1부터 6까지 6개, 4에서도 1부터 6까지 6개, 5에서도 1부터 6까지 6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6에서도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36가지가 발생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 그림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니? 요 그림을 수형도라고 불러요. 수형도. 이거 기억나십니까? 수형도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냐? 그러니까 수형도라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은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아? 아니야? 요새 이거 초등학교 때 안 배우니? 안 배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아무튼 이런 그림을 수형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수형도. 자, 수가 무슨 숫자냐면 이게 나뭇가지 숫자야. 그러니까 나뭇가지 형상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 숫자 알아? 알아? 숲을 할 때 그 숫자가 나뭇가지 숫자잖아. 그지? 몰라? 어? 뭐라고? 밖에서 했던 거. 나뭇가지 숫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아무튼 그냥 뭐 정의는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자, 국어 시간을 도대체 뭘 배우는 겁니까? 자, 아무튼 수형도는 그래서 나뭇가지 형상의 그림이에요. 요 가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뭐랑 똑같다는 거야? 나뭇가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나뭇가지 그림이다. 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나뭇가지 요 수형도에서 다 나오는 거야. 경우의 수라는 거. 오케이? 저걸 그릴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저걸 우리가 일일이 그리고 있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저거를 좀 간결하게 계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수학자들이. 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기서 가지가 몇 개 뻗어 나와. 주사위 두 개를 굴리면 6개 뻗어 나오는 게 뻔하죠. 2에서도 몇 개 뻗어 나와? 6개. 3에서도 4에서도. 그러니까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총 몇 개야? 6개. 6 곱하기 여기서 나뭇가지가 몇 개씩? 6개씩 뻗어 나올 테니까 곱하기 얼마? 6 하면 되겠구나. 36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원리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일단 곱은 해결이 된 것 같아. 맞지? 나뭇가지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냥 뭐 하면 돼? 펴버리면 돼. 근데 내가 너네한테 이런 걸 보여. 1, 2, 3, 4, 0 5개의 숫자가 있어. 오케이? 자, 이거를 몇 개 해볼까? 4개, 3개. 3개? 자, 3개를 배열해서 짝수를 만들어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거 중학교 때 본 적 있어? 있지? 자, 여기서 짝수를 만들어봐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자, 대부분 여기부터 처리해야 돼. 맨 앞에부터 배열하지 않고. 맞죠? 여기에 뭐가 오면 2, 4, 0이 오면 뭐일 테니? 짝수가 될 테니 저기부터 채워놓고 시작하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2, 4, 0, 3개겠네. 맞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이제 여기다 몇 개 썼어? 숫자 1개 썼지? 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아, 그러면 3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4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3개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틀렸죠?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치, 0 때문에 틀렸지. 0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틀렸어.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가 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2가 온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2가 왔어.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4개입니까? 3개입니까? 그쵸? 3개죠. 그럼 여기부터 채울게. 자, 여기에 2를 썼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3, 4, 3개입니다. 맞습니까? 이 다음에 여기서 뻗어나가는 가지는 또 몇 개가 나오겠어요? 여기 2 채웠고 하나 썼지? 남은 거 뭐야? 3, 4, 0이지. 자, 3개가 나오겠죠. 3, 4, 0. 자, 여기는 이거 두 번째 채우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 4, 0이겠네. 맞아?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1, 3, 0이겠네. 맞는가? 자, 총 가지가 몇 개씩 뻗어나왔어? 3개씩 뻗어나왔지? 맞지? 여기서 몇 개 뻗어나왔어? 3개 뻗어나왔지? 그지?
3 곱하기 3이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맨 끝에 여기에 4가 올 때도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 이 정도는 유추 가능하지 않아? 어떨 것 같아? 지금 나온 거랑? 똑같아 달라? 똑같을 거라는 거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나 하시면 되겠어요? 2 맞아? 근데 맨 끝에 만약에 0이 왔어. 자, 맨 끝에 0이 왔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뭐야? 1, 2, 3, 4, 4개가 올 수 있죠. 그죠? 자, 4 곱하기. 자, 요 하나 뻗어나오는 가지의 개수. 이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2, 3, 4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겠지. 자, 이제 여긴 안 그릴게. 어차피 다 어떻게 나올 것 같으니까 똑같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3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는 가지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명백히 다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곱셈으로 단순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가지의 개수가 다른데?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지 않겠냐? 왜? 가지의 개수가 다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더한 게 답입니다. 이게 합이에요. 오케이? 자, 결론은 이거야. 결국 모든 원리는 다 어디서 출발해? 저 나뭇가지 그림 수영도에서 출발하는 거야. 맞지? 저 나뭇가지 그림 수영도에서 자, 가지의 개수가 같은 게 뻔히 보여. 그럼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놓치고 나가리고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가지의 개수가 다를 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된다. 곱셈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더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곱하는 경우.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나뭇가지의 개수가 어차피 똑같을 거야 라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라고 불러요. 대칭성 혹은 유사성. 오케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니들 눈에도 이게 2가 올 때랑 4가 올 때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게 보이잖아. 맞지? 이럴 땐 그냥 곱해버리면 돼. 유사하거나 대칭이면 곱해버리면 된다. 오케이? 근데 달라. 0이면 명백히 다를 게 보이잖아. 그건 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끝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경우의 수를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이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죠? 저것만 똑바로 할 줄 아시면 어지간한 경우의 수 문제는 다 그냥 쉽게 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케이스 분류. 저걸 나 이제 케이스 분류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다르니까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올 거니까 케이스를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곱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로따로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더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것만 똑바로 할 줄 아시면 경우의 수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뭐야? 이걸 똑바로 못하니까 이 케이스를 똑바로 분류할 줄 모르니까 이들이 맨날 뭐 하나씩 빠뜨리고 세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곱했다가 마지막에 답지 보니까 씨, 더 해야 되네. 그러면서 다시 따로 계산해서 더해보고. 그렇게 푸는 이유가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동시 아니야. 동시랑 별로 관계없어. 알겠지? 동시라는 말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데 진짜 더럽게 마음에 안 들어.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빨리 문제나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자, 간단한 경우의 수 16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1부터 20까지 무슨 수가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냈을 때 공이 적힌 수가 20의 약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20의 약수 뭐뭐뭐 있어? 1, 2, 4, 5, 10, 20 총 몇 개? 몇 개냐? 6개지? 자, 6개가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3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어요? 3, 6, 18이니까 총 6개가 들어있네요. 맞지? 이 둘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끝인가? 끝이야? 자, 잘 들어. 얘들아, 경우의 수 셀 때 너희들이 이렇게 셀 거잖아. 그지? 이때 틀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뭔가를 빠뜨리고 셉니다. 맞습니까? 뭔가 가끔 빼고 세잖아. 그러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뭐 하나 빠뜨리고 세버리잖아. 그지? 그럼 틀려야지. 그지? 빠뜨리고 세는 거는 그냥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를 정확하게 하면 딱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 맞게 푼 거 같은데 했는데 답지를 보니까 답이 다른 경우가 꽤 많잖아. 그지? 왜 그런 거야? 그때는 대부분 뭔가를 중복해서 세서 당연히 셀 때 몇 번 세야 돼? 한 번 세야 되잖아. 맞지? 두 번 똑같은 거 두 번 세 번 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대부분 그걸 간과해요. 틀리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히나 뭐 할 때? 덧셈을 할 때는 뭐에 유의해야 돼? 중복에 유의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얘네 뭐 했어? 더했어. 그럼 마지막에 내가 중복해서 센 게 있는가를 한 번은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처음 6개 셀 때 20의 약수들이었죠. 여기 3의 배수 6개였죠. 자, 이 사이에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아, 그럼 그냥 더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그지 같아지면 겹치는 게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겹치는 거에 한해서는 몇 번 셌어? 우리가? 한 번 세야 될 걸 몇 번 셌어? 두 번 셌잖아. 그럼 한 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중복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답 세다가 나도 가끔 이제 풀다가 실수하거든. 그냥 아무 생각 집중 안 하고 그냥 이거 풀면은 몇 빼고 풀 때가 있잖아. 그지? 선생님 어떻게 수학을 몇 빼고 풀죠? 나는 몇 빼고 가끔 풀어요. 무지성으로 막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 가끔 이제 내가 이렇게 회식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질문이 와 소주 한 병 마시고 막 30번 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일 것까지 풀리더라고. 오일 것까지 30번이 풀려. 그때 누가 요한이 너였나? 난 소주 한 병 먹은 상태로 30번 암산으로 풀어주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 알딸딸한 게 뭐요? 응? 알딸딸한 네. 내가 소주를 한 병 반 이상 마셔도 니들보단 수학 잘해. 그게 팩트입니다. 몇 병씩 어? 몇 병씩 이제 거의 빨라. 한 3병쯤 마시면은 한 2병 넘어가면 그때부터 니들보다 수학을 못할 거야. 왜냐면 게임질 못하고 그냥 자거든. 그 상태에서 수학 문제 풀 수는 없잖아. 그지? 실제로 전에 한번 이건 편집도 못하는 전에 한번 내가 오전 수업 시간을 한번 착각을 한 적이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10시에 불렀는데 오전 10시까지 와 했는데 한번 이 학원은 아니에요. 옛날에 되게 어렸을 때 10시까지 와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전날 그걸 까먹은 거야. 술 뒤지게 많이 먹었어. 뒤지게 많이 먹었어. 아니, 당연히 아침까지 먹고 막 그러지 않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먹고 그러고 잔 거야. 다음날 어떻게 눈이 9시에 떠졌어. 근데 그때 술이 덜 깼어. 덜 깼어. 숙취에 쪄들은 남자. 이러고 가가지고 약간 술 냄새 살살 풍기면서 그러고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내가 그날 실수를 좀 많이 했어. 근데 애들이 눈치를 못 가더라고. 눈치를 못 가. 어? 왜 눈치를 못 가냐고? 그래도 걔네보단 잘하니까. 걔네 뭐가 실수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뭐야 답이 다른데? 씨발 뭐야?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네. 계산 잘못했네. 지금도 다시 풀어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튼 별로. 난 그래도 니들보다 수업을 잘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이 얼마야? 12다. 오케이. 2번. 다항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는 자 여기 몇 개 있어? 4개 있고 여기 3개 있잖아. 그지? 둘이 뭐하면? 곱하면 되겠구나. 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서 곱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항이 하나 생기는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개수 몇 개 나와? 3개. 여기서 다 유사하겠네. 4 곱하기 3하면 똑같이 수영도예요. 근데 수영도를 우리가 일일이 그릴 수 없잖아. 그지? 그걸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냥 유사하겠네 하면 곱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나중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 이딴 게 나왔어요. 자,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런 게 나왔어요. 자, 한개수가 몇 개겠니? 막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때는 뭐에 유의해야 돼? 뭐에 유의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때 중복에 유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여기 3개, 여기 이거 전개하면 3개니까 4개 이러면 좆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틀리면 뭐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 중복 때문에 틀리는 거야. 알겠지? 중복되는 항은 뭐 해야 돼? 쳐내야 돼. 빼서. 알겠지? 자, 아무튼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12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 할 때 A, B 플러스 C의 값이 뭐가 되게 만들고 싶어? 홀수가 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나 그냥 이거 이제 이렇게 쓸게. 5라고 쓸게. 영어 배우지? 짝수가 영어로 뭐야? 구라치지 마. 배웠을 리가 없어. 이븐 넘버를 짝수라 그러죠. 그죠? 안 배웠어? 이분 학생한테 항의해. 자, 짝수가 이븐 넘버입니다. 오케이? 홀수는 뭐라고 불러요? 오드 넘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5는 뭐야? 오드 넘버. 그냥 홀수다. 홀수기 귀찮아서 그래.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얘가 홀수가 되고 싶어. 자,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한 번에 쫙 그려지십니까? 안 되지 않니? 되니? 되니? 난 일단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홀수이고 얘가 무슨 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이러면 더해서 무슨 수가 돼? 홀수가 되겠지. 자, 그럼 얘가 무슨 수이고 얘가 짝수이고 얘가 무슨 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2는 이분이야. 알겠지? 이분하게 익었다 그거 아니고 이분 넣은 거 짝수란 뜻이야. 알겠지? 자, 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똑같이 나올까 다르게 나올까? 몰라. 그걸 내가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봐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선생님, 저거를 제가 똑같이 나올지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따로 케이스 분류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결과론적으로 똑같았다. 우연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니들이 머릿속에서 똑같을 수 있는 이유를 머릿속에서 미리 찾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가 홀수인 경우, 자,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홀수여야 되지. 자, 그럼 A 홀수 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B 홀수 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자, 그 다음에 C가 짝수여야 돼. 자, C 짝수 되는 경우 몇 가지? 오케이, 27가지. 맞아? 자, 두 번째, 얘가 짝수야. 얘가 짝수가 되려면 둘 중에 뭐여야 돼? 하나는 짝수여야 돼. 맞지? 그러면 A만 짝수여도 되고요. B만 짝수여도 되고요. A, B 둘 다 짝수여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다 따로 구해서 더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구하는 게. 근데 혹시나 만약에 선생님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겠죠. 27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안 되는군요. 자, 구해야 될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3가지나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형님 근데 구해야 될 케이스가 세면요 그 많으면요 빼면 안 됩니까? 빼면 안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구해놓고요. 거기서 이거에 반대되는 걸 빼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여사건이라고 부르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의 반대는 뭐야? 둘 다 무슨 수겠구나? 홀수겠구나. 맞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시면 안 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주사위 2개 굴렸잖아.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36. 자,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야? 9개. 뺀 거예요. 27.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으면 그냥 빨리 전체에서 반대 거 구해서 빼버려도 돼. 오케이? 계산이 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C가 무슨 수여야 돼 이제? 홀수여야 되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3. 자, 얼마야? 81. 자, 얘는 27. 자, 따로따로 구한 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더해야겠지. 더하면 얼마야? 108이겠구나. 108. 3번. 여기 넘어가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케이스 분류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럼 따로따로 구해봐야 된다.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4번 84에 양의 약수 중 6의 배수는 자 840. 자 이거 약수의 개수 얘기가 나왔어. 빨리 뭐부터 구해야 돼? 뭐부터 구해야 돼? 소인수분해부터 하셔야죠. 소인수분해. 내가 하기 귀찮습니다. 니들이 해주세요. 뭡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약수의 개수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얼마예요? 약수의 개수 구하면 4, 2 곱하면 되니까 32개네. 이거 공식은 배우셨죠? 맞죠?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만 알면 6의 배수, 짝수, 7의 배수 이딴 거 구하라 그러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원리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원리 알아볼까? 그렇지. 표 그리는 거죠, 그죠? 근데 표가 엄밀히 말하면 자 각각의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약수. 자 그럼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저 저거 못 구하겠는데요. 아유, 그럼 인생이 슬퍼집니다. 아시겠죠?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뭐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자, 얘는 3의 약수는 뭐야? 1, 하나, 3, 하나. 맞아? 자, 5의 약수는 1, 하나, 5, 하나. 자, 7의 약수는 1, 하나, 7. 맞아? 맞지? 자, 그러면 얘의 약수를 840의 약수를 구성하고 싶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뭐 하고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뭐 하시면 곱해버리시면 자동으로 그게 뭐가 되겠어요? 840에 뭐가 되겠어? 약수가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돼? 됐어?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씩 하는 거야? 1씩 하는 거지. 왜? 뭐 하나가 추가되니까 약수에 1이 하나씩 추가돼. 맞지? 나도 되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근데 요구한 게 이상해. 그냥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뭐의 개수를 구하래? 6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약수 중에서. 어이구, 조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2, 셀 거야?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할 거잖아. 맞지? 여기서 하나씩 고를 거잖아. 그럼 6의 배수가 되려면 그 약수가 6의 배수가 되려면 2가 최소한 몇 개는 들어있어야 돼?
최소한 몇 개? 약수 안에 하나는 들어있어야지. 맞지? 3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최소한 몇 개? 한 개는 들어있어야지. 맞지? 그럼 여기서 내가 1을 고를 수 있겠어? 있어 없어? 여기서 1을 고를 수 있어? 없죠? 자, 그럼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로 줄었어요? 여기서 3, 1. 여기서 뭐 아무거나 고르든 상관있어 없어? 없지? 2, 2. 네. 답이 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 10. 끝.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똑같은 원리로 내가 갑자기 야 35의 배수 몇 개인데? 그거 물어봤어. 여기서 이제 얘네 고를 수 있는 거지. 35라더라고. 그지? 근데 대신 뭘 못 골라? 요 라인에서 1 골라 못 골라? 못 고르지. 1 골라 못 골라? 못 고르지. 얘는 이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 몇이야? 8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원리로 구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원리만 이해하면. 그죠? 자, 두 번째. 니들이 이것까지 해봐라.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떤 무치광이들이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 야, 그럼 이거 약수를 다 더하면 뭐 되냐? 실제로 기출 문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빼놓긴 했는데 약수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조금 더 작은 걸로 해보자. 840은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아. 뭐 해볼까? 24 정도 한번 해볼까? 24에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그냥 형님 아직 거 더하면 되죠. 그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들어만 주세요. 필기만 해놔. 그치? 이거는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지. 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하시면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들어본 사람? 미안. 자, 왜? 이걸 전개를 하잖아? 이 상태로 전개하잖아? 그럼 1 곱하기 1 하면 이거랑 똑같아 원리는. 자, 1 곱하기 1을 했어. 뭐가 나와? 약수 1 나오지. 1 곱하기 3 했어. 뭐가 나와? 여기서 1 고르고 여기서 3 고른 거 나오지. 2 곱하기 1 했어. 여기서 2 고르고 여기서 1 고른 게 나오지. 맞지? 이거 전개하면 뭐가 나와? 24에 모든 약수들이 싹 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돼 있어? 연결이 덧셈으로 돼 있지. 네,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뭐 어떤 약수를 빼고 하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해볼까? 짝수. 약수 중에 짝수인 거 구해봐 이랬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못 골라?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있어. 짝수면 2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되지. 그럼 뭐만 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답이야. 그럼 약수 중에 짝수인 것만 답이 다 나오는 거지. 원리만 이해하면 풀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됐어? 혹시 합계선한 문제가 이게 교육과정 왜예요? 교육과정 왜예요? 아시겠죠?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시험이 개 같은 학교들에서 이런 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너네 같으면 24에 대해서 물어보겠니? 네가 출제자야. 학생들을 엿먹이고 싶어. 24는 몇 개 안 되잖아. 직접 셀 수 있잖아. 되게 애매한 숫자를 물어. 예를 들면 120 정도. 그러니까 더 하려면 더해. 더 하려면 더해. 직접 구해서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지. 왜 못 더해? 그지? 근데 이걸 진짜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한숨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문제 맞춰야 되나? 이거 하나 틀리고 다른 거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되는 거야. 원래 공식이야. 굉장히 유명한. 알겠지? 알아두면 좋아. 저만 놓으세요. 자, 5번.
자주 나오는 거. 자,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죠. 자,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1개로, 자, 1000원짜리 4개까지.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만 나왔으나 나는 여러분한테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자, 지불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0 낄게. 알겠지? 대부분 0원 지불하는 건 뺀다라고 나오지만 일단 0 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자, 지불하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겠어요? (4) 3 2 2 5 곱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이해돼? 원리 똑같아. 자, 10원짜리를 몇 개 쓰는 경우가 있어? 하나도 안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50원짜리를 몇 개 쓸 수 있어? 0개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잖아. 맞지? 플러스 1씩 해서 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게 지불 방법이야. 자, 여기까지는 쉬워, 어려워? 쉽죠? 그죠? 근데 지불 금액이 되면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왜? 왜 올라갈까? 그치, 겹치는 게 생겨. 예를 들면 내가 100원짜리를 내고 싶어. 100원짜리를 뭔가를 지불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지불 방법에서는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사실 어떤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맞습니까? 되십니까? 아, 뭐래? 다른 경우죠. 그죠? 다른 경우예요. 지불 방법을 구할 때. 근데 지불 금액을 구할 때는 야, 50원짜리 2개를 내서 100원을 냈나? 100원짜리 하나를 내서 100원을 냈나? 똑같은. 얼마 낸 거야? 100원이지. 그럼 지불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처리하고 넘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똑같은 순간이 있어 없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지불 방법을 대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때가 언제겠어? 겹치는 게 안 생긴 때겠지. 언제 겹치는 게 안 생겨? 언제? When? 아래 단위의 돈으로 위에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없으면 겹치는 게 생길 리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50원짜리가 없어. 그럼 100원짜리 가지고 니들이 아무리 용 써봤자 5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어차피 못 만들잖아. 맞지? 한 개씩만 있으면 개수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맞지? 그럼 그때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어떻게 써? 개수가? 똑같아요. 중복이 없으니까요. 맞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뭐 때문에? 50원짜리 몇 개 때문에? 2개 때문에. 왜? 이거 2개 가지고 얼마를 만들 수 있어? 네, 위에 단위도 100원을 만들 수 있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냥 쭉 나열하시면 풀립니다. 왜? 나와봤자 몇 개가 나오겠어. 그지? 쭉 나열하시면 풀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험 시간에 그럴 짓거리를 할 여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얘네만 보면 돼. 얘네만.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나중에 결론만 외우면 돼. 알겠지? 어차피 얘네는 다른 밑에 거 가지고 위에 걸 못 만드는 애들이야. 맞지? 관심이 있어 없어? 안 두셔도 돼요. 관심 없어요. 그럼 뭐만 만들면 돼? 얘네만 딱 신경 쓰면 돼.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랑. 맞아? 자, 그럼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 자, 뭐가 있어? 딱 50원 만들 수 있겠지. 또 뭐 만들 수 있어? 100원 만들 수 있겠지.
맞아? 그다음 또 뭐 만들 수 있어? 100? 50원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얼마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그냥 200원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잖아. 그지? 이게 200이 안 나오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수학은 포기하셔야 돼요. 난 그런 사람을 1등급을 만들어줄 자신 도저히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니? 얘들아. 이게 그냥 지불 금액이야. 지불 방법 쌩까고 지불 금액만 생각하면 이거죠. 그죠? 만들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뭐 그냥 50원짜리 4개 있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돈들 아닐까? 그렇지 않니? 이게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로 만드는 거나 50원짜리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건 어때?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됐어? 근데 그래서 내가 얘를 50원짜리 2개로 쪼개버리면 안 되나? 아랫단위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무슨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더 이상 아랫단위의 돈으로 윗단위의 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니? 근데 50원짜리 4개 가지고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10원짜리까지 합친다고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잖아. 더 이상 밑단위의 돈을 안 만들 수가 없게 돼. 이해됐어? 어?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아랫단위의 돈으로 윗단위의 돈을 못 만들면 어차피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똑같은. 아, 여기다 몇 개 하는데? 만개씩 오해요 이제 4개니까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원리는 이해되셨어요? 자, 원리가 이해됐으면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아랫단위의 돈을 윗단위로 바꿀 수 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불금액 구하고 싶으면 윗단위의 돈을 쪼개버리면 돼. 아랫단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중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이 똑같아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100원으로 만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0원으로 만들면 50원을 100원으로. 그러니까 100원으로 만들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에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불 방법 속에는 내가 100원을 내고 싶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50원짜리 2개 내는 경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가 다 들어있잖아. 그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센 거잖아. 맞지? 근데 지불 금액을 할 때는 그냥 100원 내면 50원짜리 2개인지 100원짜리 내는지 신경을 써 안 써? 안 쓰잖아. 세면 안 될 걸 세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거지. 50원 10개 있으면 그럼 그때 500원짜리를 50원짜리 10개로 쪼개버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쪼개시면 끝난다. 아니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맞지? 답 됐어?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 방법이 많이 나와, 금액이 많이 나와. 당연히 금액을 많이 내겠지. 너를 엿먹이고 싶어 하지. 그치?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100원짜리 몇 개 해볼까? 8개? 500원짜리 몇 개 해볼까? 30개? 미치셨습니까? 그럴까? 16개? 9개로 하면 안 될까? 9개 정도로 하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몇 개를 해볼까요? 2개? 2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보세요. 암산도 됐나요? 어? 뭐라고? 영어는 그냥 일단 넣고 셉시다. 일단 넣고. 문제 대부분 가로 열고 단 하고 써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빼기 1만 하면 되죠.
그거 문제 보고 니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 0 일단 넣고 오케이. 얘 100원짜리 몇 개로 쪼개? 5개. 그럼 100원짜리 총 몇 개 있는 거야? 45개 나오죠 여기서. 자 얘도 그럼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합쳐서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 몇 개로 쪼개버려? 얘 100원짜리 10개로 쪼개버려. 100원짜리 총 몇 개 나와? 얼마야? 네, 그럼 70. 쉽죠? 그죠? 이런 거 풀 때는 되게 힘들어요. 대가리 나빠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열 해봅시다. 순열. 자, 순열입니다. 영어로 뭐라? 너네 순열 영어로 뭔지 아니? 뭔지 알아? 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NPR 쓰는데 P가 permutation입니다. 발음 좀 좋지? 그렇죠? 아무튼 순열은 permutation인데 그냥 뭐 간단하죠. 자,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이거 사실 중학교 때 이미 하던 거야. 그냥 그걸 기호로만 쓰는 거죠. 1, 2, 3, 4 숫자가 4개 있어. 이 중에 3개를 배열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자, 경우에서 몇 가지야? 그치, 24가지. 어떻게 구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구하죠.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니까? 4개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니까? 이제 3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기호로 뭐라고 써? 4p 얼마? 3. 자, 뜻은 뭐예요? 뜻은 뭐예요?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했다. 뭐까지 정해준 거야? 순서까지 정해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되십니까? 그지? 자, 근데 이거 항상 너네들이 좀 헷갈릴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뭐가 뭘 골랐어? 자리가 숫자를 고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리를 정해놓고 여기다가 4를 넣을지 3을 넣을지 2를 넣을지 1을 넣을지를 결정한 거라고. 맞지? 근데 반대로 숫자가 자리를 고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명백히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웃하지 않는 뭐 그런 거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입장과 선택받는 입장은 언제든지 우리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것만 잘 설정해놔도 우리가 문제 풀 때 그 계산을 확 줄이고 풀 수 있어. 오케이? 어느 쪽이 선택할 것인지 어느 쪽이 선택받을 것인지 잘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정하는 기준은 뭐야? 그냥 머릿속으로 몇 번 굴려보고 이거 이렇게 세면은 겹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니 그럼 겹치는 게 없네? 오케이, 이걸로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문제마다 너무 달라서 내가 뭐라고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하는 입장과 선택받는 입장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순열이 이런 뜻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써? NP, R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뭐까지 하는 거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야. 알겠지? 뭐까지 정해주는 거야? 순서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나 풀어봅시다. 이거에 관해서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계산 방법 알려드려야지. NPR 어떻게? 자, NPR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NPR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나 MPR 잘 안 써요. 애초에. 아니, 그냥 중학교 때 배운 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지? 얘는 5 곱하기 2까지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됐니? 됐죠? 이 중에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있죠. NPM. 자, N개 중에서 N개를 싹 다 뽑아서 배열하는 거.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이거 그냥 배열이라고 부르지. 그지? 뽑아서 배열이 아니잖아. 그냥 배열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건 M, N, N-1, N-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지. 그지? 이거는 기호로 N 팩토리얼이라고 적죠. 그죠? 괜찮죠? 그리고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0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1이에요. 0 아니에요. 1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2페이지 1번. 랄랄랄. 자, 영어 단어 매스를 이루는 4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자, 4P4 또는 뭐라고 하면 돼? 4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똑같은 말이니까 뭘 쓰든 크게 상관없어. 아무튼 4 팩토리얼은 경우의 수 몇 가지? 24가지. 끝. 자, 2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맨 처음과 맨 끝에 누구? 남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맞니? 자, 그럼 당연히 특수한 경우부터 처리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애들부터 처리해? 무조건 특수한 애들부터 처리하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특수한 애들은 양 끝이야? 아니면 가운데 있는 놈들이야? 양 끝이죠. 양 끝에 누구부터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치, 남자부터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남자의 몇 명? 3명. 여기 올 수 있는 남자의 몇 명? 3명. 사람이 둘로 쪼갤 수는 없잖아. 그지? 방금 탁 찢어가지고 하나씩 가져올 수는 없어. 한 명 한 명 오셔야 돼. 자, 여기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올 수 있는 거 남은 거 몇 명 남았어? 네? 그러니까 일단 몇 명 남았어요? 그렇죠. 4명 남았죠. 4명. 그지? 그래서 4명을 적당히 이제 배열해주면 되겠죠. 몇 팩? 4팩. 끝. 계산 미리 하십시오. 큰 수 곱하고 막 그러는 거 계산 실수하면 일단 그건 내 책임은 아니야. 저런 거 계산 틀리면 되겠지? 자, 3번.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건데 양 끝 적어도 한 자리에 여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는 자, 적어도네.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한 자리에 여자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만 여자가 올 수도 있겠죠. 맞죠? 여기에만 여자가 올 수도 있겠죠. 맞죠? 둘 다 여자가 올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죠? 자, 해야 될 케이스가 많네? 그럼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어? 그렇지, 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뺄 때는 항상 뭐부터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까지. 자, 여기서 빼시면 됩니다. 뭘 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에 뭘 구해야 돼? 반대를 구해야 되겠지. 맞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의 반대는 뭐예요? 양쪽 끝에 누가 와 있는 경우? 남학생이 와 있는 경우. 자, 여기 올 수 있는 애 몇 명? 2명. 1명 곱하기 1을 생략해도 될까? 의미가 없잖아. 자, 가운데 몇 명 배열하면 되겠어? 이제 3명 배열하면 되겠지. 몇 팩? 3팩. 계산은 미리 하십시오. 괜찮죠? 자, 4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사용하여 1부터 5를 사용하여 자,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만 1000보다 큰 걸 만들고 싶대. 자, 그러면 너네 이거 맨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올 숫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뀔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지의 개수가 달라졌죠. 따로 구해놓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자, 근데 머릿속에 이 정도는 생각나지 않니? 맨 앞에
4가 올 때랑 5가 올 때는 어차피 어떨 것 같아? 똑같겠지. 4, 5는 팀 쳐서 처리하자. 괜찮지? 2 곱하기. 괜찮죠? 자, 뒤에 뭐가 오든 알 바 있어 없어? 없지? 몇 개 배열하면 돼? 몇 개? 네 개. 몇 팩? 되셨죠? 자, 근데 맨 앞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3이 올 수도 있죠. 1, 2는 명백히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맨 앞에 1, 2가 왔는데 어떻게 3만 1000보다 크겠어? 그지? 맨 앞에 3이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또 뭐일 때랑 뭐일 때를 쪼개야 될 것 같아? 1일 때랑 다른 숫자일 때로 좀 쪼개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물론 알아요. 1일 때는 다른 숫자일 때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냥 따로 쪼개서 해보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괜히 오바 떨다가 틀리지 말고. 자, 맨 앞에 1이 왔어. 자, 이 뒤에 2가 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고 3이 와도 괜찮고 4가 와도 괜찮고 5가 와도 괜찮죠. 그죠? 아, 오케이. 3, 2, 1 3배. 자, 더하기. 자, 이 뒤에 2가 왔어. 뒤에 뭐가 오든 크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맞죠? 몇 팩? 3팩. 자, 근데 3이 와도 똑같고 4가 와도 똑같고 5가 와도 똑같을 거 아니야. 곱하기 얼마까지? 3은 안 되지. 미안. 2, 4, 5가 올 때 다 똑같죠? 그죠? 곱하기 얼마?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더해주셔야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게 그냥 보자마자 이거나 이거 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혹시나 그게 안 보이시면 그냥 따로 쪼개서 하십시오. 인정과. 오케이? 자, 계산 니들이 5번 똑같네요. 지우세요. 6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게 시작이 됩니다. 자, A, B, C, D, E, F. 총 몇 개? 6개가 있대. 이제 얘를 한 번씩만 써서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자, 6개를 이렇게 나열할 겁니다. 자, 근데 첫째 자리에 뭐가 오지 말래? A가 오지 말래. 아, 맞죠? 셋째 자리에선 뭐가 오지 말래? A랑 B가 오지 말래. 자, 다섯째 자리에는 뭐가 오지 말래? A랑 E가 오지 말래. 오케이? 자, 일단 문제 풀 때 복잡해졌죠? 그럼 머릿속에 최우선 판단 사항은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네 이거 더해서 풀 거야? 빼서 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케이스를 다 따로 찢어놓고 다 되는 거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돼. 맞지? 근데 전체에서 뭘 빼버려도 돼? 안 되는 걸 빼버려도 되잖아. 맞지 않니? 뭐 할래? 빼서 풀래? 그래?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틀렸다는 게 아니야. 더해서 풀어도 당연히 더해서 나온 결과랑 빼서 나온 결과 당연히 무조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복잡성의 차이는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오케이? 얘는 내가 해본 결과 난 이거 그래서 더하는 것도 해보고 빼는 것도 해보거든. 어지간하면 얘는 더하는 게 더 빠릅니다. 좀 압도적으로 빨라요. 오케이? 빼서 풀고 싶다고 한 친구는 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나 지금 시간 관계에서 그것까지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난 더해서 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뭐부터 정할래? A부터 정할래? E부터 정할래? B부터 정할래? A, B, E 중에서 A가 제한 조건이 제일 많이 붙어 있으니까 A부터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선택하는 쪽과 선택받는 쪽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고 그랬죠. A부터 정할 거면 이제는 자리에
자리에 문자를 넣는 겁니까? 아니면 A가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까? A가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A에 발이 달린 거. 여기 얘가 뿔뿔뿔 하고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튼 현타 온다 이 다리를. 자, 아무튼 A가 뿔뿔뿔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A가 뿔뿔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 안 되죠? 여기 안 되죠? 여기 안 돼요. 자, 몇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 3개 중에 하나로. 네, 그냥 여기 왔다 치고 한번 세볼게. 괜찮지?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똑같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B랑 E를 정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자, B부터 할까? E부터 할까? 아, 이건 진짜 순수 취향차. B부터 하는 게 낫겠지. 그지? B를 그러면 그냥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곱하기 4 하시면 깔끔하게 틀릴 겁니다. 맞아요? 왜? 뭐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랑 여기 들어갈 때가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 않니? 뭔 말인지 이해돼? 특수조건이 붙어있으면 거기 들어갈 때 한번 따로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건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보입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선생님 전 바로 안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경험치가 없으면 그래요. 경험치가 쌓이면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아시겠죠? 달라지겠지 뭐. 자, 그러면 나는 어디부터 해볼까? 여기 있는 경우, 이런 데 있는 경우부터 해볼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경우부터 해볼까?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해볼까? 자, 그러면 괄호 열고 따로 더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차피 A가 3개 올 수 있는 건 자명하니까. 괜찮지? 자, 그럼 여기 왔어. B 위치 확정됐어. 1 곱하기 쓰셔도 되고 난 안 쓸게요. B가 여기 확정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E의 자리부터 좀 정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E가 이제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네. 맞습니까? 자, E가 넷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자, 남은 애들은 제한 조건이 있어 없어? A, B, E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없지? 그냥 적당히 뭐 하면 돼? 해열하면 되겠지. 몇 팩? 3팩. 됐니? 자, 근데 B가 만약에 여기가 아닌 다른 자리에 들어왔어.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야? 하나, 둘, 3가지죠. 3.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E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E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입니까? 몇 개 남았어? 올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몇 개? 3개죠. 여기 안 되니까. 됐니? 자, 나머지 3. 자, 이 뒤만 비교해 볼게. 어차피 얘는 그 B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게 3개라서 정해진 거잖아. 맞지? 뒤만 비교해 볼게.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르죠? 몇 팩이. 그러니까 따로 구해서 더 하셔야 돼요. 이런 애 곱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지 개수가. 그죠? 끝. 이거 계산이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야, 니들이 진짜로 이걸 못해서 경우의 수가 어렵다 그러는 거야? 얘네들을 못해서. 앞에 얘네들을. 아니지. 이거 못하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걔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애야. 그죠? 아, 이건 5, 6등급짜리도 풀어요. 이 정도는. 그죠? 근데 문제는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그지? 이런 건 분명히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잖아. 그지? 자, 근데 이걸 왜 어려워하는 거야, 애들이? 정말 단순해. 이게 이렇게 쪼개서 구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 근데 쪼개놓고 구하니까 그렇게 어렵니? 이거 따로 구할 때 어려웠어?
나 이거 도저히 못 구하겠다. 있어? 이거 따로 구할 때 나 이거 도저히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있어? 없잖아. 그지? 근데 그냥 이걸 쪼갤 줄을 몰라서. 오케이? 이것만 잘하면 경우의 수에서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려요. 선생님 어지간하지 않은 문제도 있나요? 네, 어지간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개 같은 문제는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거는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그냥 야 필요 없고 곱셈 덧셈 필요 없고 난 그런 유식한 방법을 하지 않아. 그냥 세 깝치지 마. 세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내신에 가끔 출제가 돼요.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는 나도 그냥 뭐 보여주냐면 그냥 야 이렇게 세면 돼 이런 거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런 문제 방법이 없어. 덧셈 곱셈으로 못 풀어. 아예 못 풀겠네. 풀 수 있는데 그 경우에서 이게 쪼개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막 무슨 11가지 막 케이스를 이렇게 쪼개야 돼. 그럴 거면 그냥 세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렇게 대부분 내신 문제에서요. 여러분 1등급 변별하는 거라 그래봤자 케이스가 많아봤자 몇 개 나올까? 5개? 5개도 잘 안 나와. 모의고사는 3개. 케이스가 3가지 나와요. 오케이? 자, 내신의 적정한 난이도다. 자사고 말고 일반고 기준으로 4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케이스 비율가. 오케이? 선생님 전 자사고인데요. 그럼 가끔 재수 없으면 5개, 6개까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선생님 그렇게 풀라고 냈으면. 그죠? 내가 맥시멈으로 본 건 7개.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7개도 내가 살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케이스 분류를 7개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 문제 뺐어요. 미친놈. 근데 2개에서 3개 그리고 많으면 4개까지는 분류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 모르셔야 돼?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냥 나와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 문제도 풀어주면 될 것 같다. 자, 7번. 배수 성질. 자, 배수 얘기 가끔 나오니까 자, 이거 성질은 좀 정리해놓고 가자. 3의 배수의 2의 배수는 안 해도 되지? 2의 배수는 안 해도 되지? 2의 배수 짝수 맨 끝자리가 뭐면 된다? 짝수면 된다. 아시죠? 몰라? 알지? 홀수 맨 끝자리가 뭐면 된다? 홀수면 된다. 뭐 이거 안 적어도 되죠? 3의 배수. 자, 자릿수를 싸그리 싹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 3의 배수. 자, 4의 배수. 자, 4의 배수 성질 뭐야? 맨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여야 된다. 아시죠? 모르면 적어. 괜찮으니까. 알겠지? 자, 5의 배수. 맨 끝이 5 아니면 뭐? 5 아니면 0이어야 돼. 그죠? 자, 6의 배수.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리는 일단 해놓자. 자, 6의 배수. 얘는 뭐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면 돼?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 되죠. 네. 다 더해서 3의 배수인데 끝자리가 짝수면 됩니다. 그럼 6의 배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 더해서 자릿수끼리 다 더했더니 3의 배수 플러스 맨 끝이 짝수. 오케이? 그럼 짝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당연히 6의 배수가 되겠지. 이해됐죠? 됐죠? 자, 7의 배수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8의 배수 니들은 그래 했으니까 한번 정리만 해놓자. 알겠지? 진짜 이거 안 나와. 6도 정말 더럽게 어려운 거야. 알겠지? 자, 8의 배수는 맨 끝에 3자리가 8의 배수면 됩니다. 오케이? 자, 9의 배수. 9는 오히려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9의 배수는 성질이 뭐냐? 자릿수의 합이 얘도 3의 배수랑 똑같아. 뭐면 될까? 이게 9의 배수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괜찮죠? 맨 끝에 두 자리가 다요. 예를 들면 1024, 1048 이런 거 자동으로 다 해주세요. 싹 다 더해서 자릿수끼리 다 더해서 3의 배수. 3의 배수. 아는 거 아니었어? 뭔 말인지 이해는 되었습니까? 그 자주 나오는 건 뭐야? 얘가 자주 나와요. 얘는 혹시 몰라서 설명해 준 거야, 알겠지? 혹시 몰라서. 지운다? 자, 그럼 7번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자, 5개 숫자 중에서 3개의 수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자, 근데 얘가 뭐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고 싶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고 싶대. 자, 그럼 자릿수끼리 다 더해서 뭐 되는 경우 찾으면 돼? 3의 배수 되는 경우 찾으면 돼.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나열해볼까? 0, 1, 2. 또 뭐 있어? 0, 1, 안 되네. 뭐가 없구나. 또 뭐 있냐? 0, 2, 4.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 없네요. 그죠? 0으로 시작하는 거. 또 1, 2, 3. 또 뭐 있어? 근데 그냥 2, 3, 4라고 적어도 될까? 괜찮니? 또 뭐 있냐? 있냐?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배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얘네는 좀 따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얘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다음 자리 2개. 괜찮니?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유식하게 가자. 그럼 어차피 얘랑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해하잖아. 거기서 더 할 거든. 맞지? 유식하게 따로 구해서 더 하지 말자. 이제 자 밑에 몇 개? 3팩 6개. 어차피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유사성 보이지? 곱하기 얼마? 끝. 더하세요. 됐습니까? 다이어에서 나오면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 우리 오늘 공학 전까지만 하고 끝낼까? 이육타는 나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돼요? 그러네. 주어까지 못하겠네. 자, 이육타는 나열까지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육타는 거랑 이육타지 않고. 자,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진단평가 볼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인지는 랜덤이야. 어? 싫어. 너 이미 풀어봤잖아. 자꾸 그러시면 진짜 더 어려운 거죠. 돈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지 내가 들고 있는 수가 있어. 강남 자사고. 강서구랑 강남 자사고 비슷해. 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있죠. 찾아보면 있어요. 선생님 만드시는 거. 어? 선생님 만드시는 거. 내가 만들면 나 너네 빵점 만들 수 있어. 빵? 아 아니다. 알지? 20점. 앞에 쉬운 거 조금 내고 뒤에 어려운 거. 아니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걸 치울 거야. 근데 어떻게 20점이 나와요? 다 찍으니까 아, 보기는 살려놓겠지. 그렇게 내겠냐?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러고 갑자기 적당한 수준의 일반고 시험지를 갑자기 너네한테 툭 던질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이웃하는 나열입니다. 이웃하는 나열. 그죠? 이웃하는 나열. 자, 179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뭔가를 이웃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걔네 묶어버리면 돼. 맞지? 묶어서 처리하면 되지. 야, 이거 문제 풀면서 바로 하자. 이웃하는 건 쉽지. 자, 1번 180페이지 1번 H-E A-L-I-N-G 힐링. 그죠? 내가 정말 필요한 거지. 아무튼 이 7개의 문자를 나열해서 H와 G를 이웃하게 만들고 싶대. 그럼 H랑 G를 뭐 하면 돼? 붙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덩어리랑 몇 개 남았어? 문자가 5개 남았지. 그지? 그럼 한 덩어리 포함해서 총 몇 개를 배열하시면 되겠어요? 5개야, 6개야? 6개지? 그지? 6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 100. 맞죠? 자, 근데 항상 고려해야 될 거. 이 묶어놓은 덩어리 안에서 얘는 지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곱하기 얼마? 2까지. 끝. 아유 쉽다. 2번. 자, 이거랑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으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영화를 볼 거래요. 자, 근데 총 10자리가 있다 이렇게. 자, 영화관의 좌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A열에는 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언니가 이웃해서 앉을 거래. 자,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앉을 건데 동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는 붙어 있어야 된대. 아십니까? 자, 동생이 근데 바로 앞좌석은 어떻게 해놓고 싶어? 비워놓고 싶어. 맞아? 맞지? 왜? 아니, 풀면 풀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일단 더 해야 되는 건 자명하죠. 그죠? 이걸 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배치해 놓을래요? 이걸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탁 할 수 없잖아. 그지? 누구부터 할래? 어? A열부터 할래? 그래. B열에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아버지, 어머니, 동생 셋 중에 누구부터? 동생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동생한테 뭔가 조건이 많이 붙어 있어. 동생 옆에는 어머니, 아버지 한 명 앉아야 되고, 난 앞은 비워놔야 돼. 맞지? 이렇게 제한 조건이 많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얘부터 처리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딴 거 처리해놓고 얘 동생을 거기다 맞춰서 배치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겠니? 그지? 자, 동생부터 배치를 해볼게. 자, 동생 어디다 넣어볼까? 5개 중에서 맨 끝부터. 오케이, 동생이 맨 끝에 왔어. 동생 괜찮니? 자, 동생이 맨 끝에 왔어.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입각해서 요 앞은 비워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동생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앉아야 되죠. 경우에서 몇 가지야? 2 곱하기. 맞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이 남을 거 아니야? 세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곱하기 3. 됐니?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는 셋이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자, 그럼 셋이 이웃해서 한 덩어리로 묶으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맞습니까? 2. 둘 중에 하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는 당연히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곱하기 몇 회?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동생이 맨 끝에 올 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동생이 이번에 어디 올 수 있어?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부터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앞에 비워놔야겠지? 괜찮지? 자,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둘 중에 한 곳에는 계셔야 돼. 맞아? 자, 더할래? 뺄래? 이건 빼는 게 빠르긴 한데 이건 더한다고 보면 크게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원래 뺄래? 왜? 적어도 한 명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빼면 좀 빨리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동생이 왔잖아.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겠지. 그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아버지, 어머니를 요 네 자리 중에 배치하는 거니까 몇이면? 3P 2인 거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다가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4P 2. 아버지 자리 정해주고 어머니 자리 정해주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맞습니까? 자, 여기서 뭐 해? 뺄 거야. 뭘 빼?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지? 이 둘 중에 한 자리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와 있는 거. 맞지? 그럼 저기가 다 어떻게 돼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가 둘 다 비어있어요. 여기만 앉아야 되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네, 빼기 2. 됐니?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죠? 자,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킬러 문항은 그냥 차근차근 풀면 어지간하면 풀립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A열 배치하면 되겠죠. A열은 이제 뭐밖에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된다. 셋이 이웃해서 앉으려면 요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 몇 가지? 300까지. 끝. 오케이? 자, 그럼 동생이 이제 가운데 왔어. 얘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 맞니? 그럼 이거 셀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 보여? 왜? 앞자리에 셋이 이웃해 앉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동생이 여기 오는 경우랑 여기 오는 경우 이제 세면 되겠네요. 맞아요. 세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머리를 쓰시면 선생님 여기 오나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보이지 않니? 얘들아? 그치? 여기 오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고 넘어가요. 그래야 계산을 줄일 수 있어. 알겠어?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이때랑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다르게 나올 것 같잖아. 그지? 그럼 분류해서 따로 구해야 돼. 이걸 이쁘게 한 번에 구해낼 방법 몰라요. 일단 난 못하겠어요.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이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일단 난 못하겠어요. 오케이? 분류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계산은 미리 하십시오. 우선 나옵니다. 난 되었어요? 대부분 애들이 못하는 게 다 똑같다. 이거 못해서 틀린 거야. 이거 따로따로 구할 줄 몰라. 이거 하나하나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구할 수 있거든. 동생 자리 정해놓고 구하라 그러면. 근데 니들이 임의로 동생 자리를 정해놓는 걸 못해.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이것만 하시면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직 동생 앉혀놓고 시작해보자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냥 뭐 어떻게 다 틀려요. 오케이? 3번.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뭐 할 수도 있어? 그냥 빼도 돼. 빼도 돼. 이웃하는 경우를 세서 빼도 돼. 맞지? 근데 이건 언제가 풀기 좋아?
두 명 이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돼? 예를 들면 5명 중에 A, B, C, D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A, B는 이웃하지 않게 한번 앉혀봐 이랬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하시면 돼요? 빼버리셔도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방법이 잘 안 통해요. 언제부터? 인원수가 늘어나요. 갑자기 A, B, C 셋을 이웃하지 말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뺄 게 너무 많고 짜증나잖아. 그렇지 않니? 얘네가 셋이 다 붙어있는 경우도 빼야 되겠지. A, B만 붙어있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B, C만 붙어있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A, C만 붙어있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웃하지 말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먼저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배열해요. D랑 E는 이웃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얘를 먼저 배열해. 자,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사이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자, 저기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우겨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시죠? 되지? 그럼 당연히 이웃할 일이 있어 없어? A, B, C가? 없잖아. 네. 오케이? 자, 뭐부터?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부터 배열해놓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사이에 우겨 넣게. 오케이? 그럼 이 마인드를 가지고 181페이지에 3번을 한번 봐. 남학생 4명 있대. 여학생 3명 있대. 얘네가 일렬로 줄을 설 거야. 자, 어느 2명의 여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봐. 자, 그럼 남학생이 4명이 있잖아. 자, 몇 명, 뭐부터? 남자 4명부터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남자 4명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팩? 3팩. 자, 그 다음 요 사이에 공간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게. 맞아? 저 5개의 자리에 여자의 몇 명을? 3명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몇? 자리 5개, 사람 셋이니까 몇 피면? 5피 3 하시면 되겠고. 되십니까? 됐습니까? 나는 4번 세 쌍의 부부가 극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에 앉을 거래. 개의 좌석에 앉을 거래. 자, 근데 두 쌍의 부부만 이웃하게 앉게 만들어 보고 싶대. 맞지? 자, 그럼 두 쌍의 너네 같으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부터 할래?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부터 할래? 아, 이웃해야 되는 애들부터 할래? 이웃해야 되는 애들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웃해야 되는 애들 둘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자, 셋 중에 한 부부가,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다. 셋 중에 한 부부가 이웃해도 된다고 쳐봅시다. 그죠? 세 가지. 이것부터 정해야 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이제 붙었어요. 그죠? 부부 하나가 붙었어요. 이렇게. 자, 이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곱하기. 아, 이건 나중에 곱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번엔 처음에 곱하고 들어갈게요. 괜찮죠? 곱하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은 4명을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면 됩니다. 뭔가 막장 드라마 같지 않냐? 부부끼리 이웃하면 막장 드라마 갑자기 생각났어. 자, 아무튼 자, 얘네를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앉히고 싶어요. 너네 둘은 이웃하면 안 돼. 너네 둘은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는 게 몇 개가 넘어? 2개가 넘지. 종류가. 그지? 이렇게 되면 뒤에서 할 건데 이게 어려워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이웃하면 안 되는 게 2종류가 넘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먼저 배열하세요.
뭐부터 할까요? 얘네부터 할까? 얘네부터 할까? 색깔 좀 다르게 표시해볼까?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초록색부터 할까? 아니면은 저거 파란색부터 할까? 파란색부터 할까? 그래, 파란색부터 해보자. 자, 그러면 파란색이 얘네 옆에 요렇게 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떻게 올 수도 있겠어? 요렇게 올 수도 있겠고요. 요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되세요? 자, 근데 얘들아, 얘랑 얘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는 그냥 한쪽만 구하고 곱하기 2로 처리해도 될까? 이 정도는 보이니 이제?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구해볼게. 알겠지? 자, 얘랑 얘는 근데 경우의 수가 명백히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따로 구해야 되겠죠. 자, 빈 공간 찾아보자. 자, 빈 공간 뭐 있어? 하나, 둘, 셋. 맞니? 자,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필수적으로 요 자리에 사람이 몇 명 들어와야 돼? 한 명은 들어와야 돼. 맞습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요거부터 구할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둘 중에 한 명 들어와야 돼. 괜찮니? 자, 나머지 한 명은 요 남은 세 자리 중에 하나에 아무데나 들어가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곱하기 얼마? 얘 어차피 어떻게 나올 거야? 똑같이 나올 거지? 곱하기. 괜찮죠? 자, 더하기. 얘는 따로 구하셔야겠죠? 자, 얘는 빈 공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자, 네 자리 중에 아무 데나 몇 개 쑤셔 넣으면 돼? 두 자리 찾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몇 피면? 4p 2. 괜찮지? 사람이 자리 찾아가는 거. 되시죠? 요거 계산 다. 뭔 말인지 납득 되세요? 되세요? 됐어? 자, 원래 어려워. 뭐가 이웃하지 안 되는 애, 이웃하면 안 되는 애가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갑자기 개빡세져요. 오케이? 이거 맥시멈이 고쟁이 같은 책 가면 3개까지 나오거든. 3개? 3개면 진짜 졸라 많이 따요. 2개 배열해놓고 막 따져요. 이제 뭐 어쩌겠어. 가끔 나오면. 자,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번. 자, 8개의 의자가 이거요. 8번이래. 5번이지. 자, 5번. 자,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여기에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거래. 자, 2명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의 수는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더할래 뺄래? 오케이. 자, 무슨 조건이 나왔어? 적어도 2개 있어라 라고 했잖아. 맞지? 자, 적어도 2개 있으라 그랬으니까 빼는 게 낫겠군요 하는 생각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적어도 2개 있으라 그랬으니까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자, 몇 피면? 몇 피면? 자리 8개, 사람 2개니까 8p 2. 그래서 자, 둘 사이에 비들자가 몇 개 있는 경우? 아니지, 적어도 2개니까 1개 있는 경우, 그 다음 붙어 있는 경우를 빼버리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하나 있으면 요거지, 그지? 이렇게 앉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맞죠?
근데 요렇게 말고 요렇게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총 몇 개 발생을 했어? 두 가지가? 몇 개? 여섯 개 아닌데? 혹시 손가락이 쓸모가 없으십니까? 네. 필요가 없으면 하나쯤 내가 잘라가도 될까? 잘 세, 알겠지? 숫자 세는 걸 가르쳐 줄 순 없잖아. 1, 2 이럴 순 없잖아, 그지? 잘 세. 자, 빼기. 지금 뭐 구했어? 사이에 비의자 하나 있는 경우. 자, 싹 붙어 있는 경우도 구하셔야겠죠. 싹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앉는 거니까 두 가지씩. 자, 몇 개 나와? 이거는 7개 곱하기 7.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설명하고 싶어서 문제를 넣어놓은 건데,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문제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 자, 사람 4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 단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 4명을 빈 의자 포함해서 이웃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 똑같아. 이웃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하면 돼? 이웃해도 되는 애들만부터 배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방금 4명 다 이웃하지 말려면 여기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빈의자예요. 그죠? 그럼 빈의자 먼저 몇 개를? 4개를 갖다 박아놓는 거예요. 오케이? 의자 그려줄까? 의자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죠. 그죠? 요 사이에다 사람 몇 명? 4명 때려 넣으면 이웃할 때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이런 배열 끝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빈의자도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입니다. 그냥 배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6, 7, 8은 다음 시간에 일단 숙제로 해와. 니들이 한번 풀어봐. 알겠지? 자,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돼요? 야, 근데 그냥 이건 좀 하면 안 되냐? 조합 전까지는 그냥 니들이 할 수 있지 않냐? 솔직히. 사전식 배열까지 할 수 있지 않냐? 192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해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